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폭탄을 55% 때렸고요. 중국의 히토로 수출을 재개시켰습니다. 중국이 완전 백기투항했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그리고 가스시설을 폭격해가지고요. 중국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게 생겼습니다. 이란 에너지의 약 한 90%가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에너지 시설이 전부 폭격되면 중국은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올 연말쯤 되면 수억 명이 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중국 내 모든 산업 기반이 붕괴가 될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5배, 10배 뛰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메이드 인 USA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가격이 훨씬 비싸다 하면 팔리겠습니까? 그냥 망했다. 시진핑 아니라 시진핑 할배가 살아서 돌아와도 중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가전 철강 관세 폭탄을 때렸어요. 50% 때렸는데 이 반미 친중 이재명 때문에 이거 협상도 안 되고 지금 한국의 기업들 줄도산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미국으로 가겠죠. 일자리가 전부 다 미국으로 간다. 이재명이 때문에. 자, 이재명의 외교부가 이재명이가 G7 가는데 이스라엘 비난 성명을 냈어요. 이스라엘 이란 폭격했다고 비난 성명 냈는데 G7이 유대 금융 자본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을 비난 성명 내면은 이재명이가 간타나무 가는 스케줄이 좀 빨라질 것 같네요.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FBI가 USAID 자금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A웹 선관위까지 지금 수사가 불똥이 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들어왔던 국제 부정선거 감시단이 원래는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로 한 주 미뤘다고 합니다. 왜 미뤘는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도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역할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든창 변호사도 참석을 한대요. 거물급들이 2명이 더 참석을 하면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게 커졌습니다. 행사가 커져버렸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못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역할,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여기 들어와 가지고 기자회견에서 한마디씩 던지면은 그러면 이게 파급 효과가 훨씬 커지고 이거 파괴력이 커진다고. 그래서 이제 판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해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고 중국 공산당 1중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2중대가 중국 공산당 1중대를 없애는 건데 참으로 바람직한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있으나 없으나 하기 때문에 없어져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107명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의원직 사퇴하고 사퇴 던지고 국회를 해산시키면 될 건데 얘들은 거의 그냥 월급 받으려고 국회의원 하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또 그런 거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산되고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트럼프가요 하버드는 중국 공산당 학교라고 때리고 있는데 이준석이가 하버드 나왔고 권영세도 하버드를 나왔죠. 근데 이준석이 부정선거 없었다고 권영세도 부정선거 없었다고 지금 희한하게 이준석이하고 권영세가 보수를 괴멸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준석이는 지가 당대표 할 때 그냥 윤석열 대통령 그때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까 당무 거부하고 집 나가버렸잖아요. 가출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애를 먹이고 뒤에서 끊임없이 총질하고 권영세도 이번에 대선 후보를 갖다가 한독수로 그냥 갈아치우려고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은 보수 분열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준석이하고 권영세를 중국 공산당에 포섭한 것은 아닌지 아주 오래전에 하버드를 매개로 해가지고 포섭한 건 아닌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자, 이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이 영상은요, 이재명이가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은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영상인데 하나 보시고 갈게요. 2016년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 죄 지은 대통령은 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은 왜 돌아오고 있을까요? 북한에 송금된 800만 달러. 대법원은 공범 이화영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은 이미 고발됐고 조사도 끝났지만 수사는 6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헌법 84조. 외환죄는 대통령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오늘 경찰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 사안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그 사안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란죄와 외환죄입니다. 명백한 외환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언제든지 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법이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이재명이가 그 전에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막상 대통령 되니까 자기는 대통령 되기 전에 지은 죄도 처벌을 안 받겠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외환죄로 고발됐잖아요, 대북 송금 때문에. 근데 그건 수사를 안 받겠다고 그래요. 그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재명이도 빨리 저 외환죄로 지가 말한 대로 그걸 처벌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요거는 이번 영상은요, 그 북한이 경기도한테 뭔가 자꾸 요구한다, 우리가 북한하고 신뢰가 쌓여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북 송금하는 거 자기는 몰랐다고 했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었다는 그 증거 영상입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보안사항입니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알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럼 저희는 최대한 해서 지금 보내주려고 하죠. 그거를 꼭 하시기 바라요. 하고 해야 돼요. 예. 그쪽에서 정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돌파구를 좀 많은 기회를. 근데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지금 단대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소장님이 모르겠지만 네. 잘 되기를. 하여튼 꼭 해야 됩니다. 예,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때까지 조금씩은 신뢰를 만들어 온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그런 신뢰가 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자, 그 다음은 중국어로 선거 유세를 합니다. 李在明种种候选人的都被那个老板，下午好，下午好，亲爱的全国动物家人们，我们这里是共同民主党李在明种种候选人的游览车，在即将到来的6月3号是大韩民国第21代总统选举日，希望。 이번에 중국인들이 나 중국인데 투표했다 이런 영상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요거는 지금 파란색 자켓을 입은 사람이 망을 보고 있고요. 지금 노란색 봉투에서 빳빳한 투표용지를 저렇게 막 무더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들이 중국어 사이트 가면요, 내가 이번에 투표했다 이런 영상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자, 본드로 붙었어요. 예, 풀이 붙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저렇게 뜯어내고 있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저거는 어디서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갖고 왔다는 거지. 예. 자, 이 개표장에 있어야 할 투표함이 외부에서 발견됐어요. 지금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저기다가 이번에 거의 한 500만 표 이상을 그냥 집어넣었다고, 집어넣어가지고 사전선거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재명이 당선되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찍힌 게 지금 90장 이상인데, 어떤 경우에는 한 3,000장 이상이 연달아 이재명이가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부정선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투표가 끝나고 다음날 새벽에 늘어난 관내 사전투표 9개였는데 1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이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는 게,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
그래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은 부정선거 있었냐 그러시는데요. 이번에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가짜 대통령입니다. 자, 저희는 2018년부터 이 반중 국제 세미나, 국제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잡아먹고 사회 전반적으로 파고드는지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추적해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발적 광고비를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저희가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대북 단파 라디오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선교사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런 내용들, 대한민국 헌법에 개인의 자유가 왜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게 왜 무서운지, 왜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몇 년 전에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방송을 만들어 놨는데, 그 31편의 그 방송을 지금 이 단파 라디오로 북한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첫머리에 북한에 계시는 우리 형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탈북하시면 사우스 코리아 대사관,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십시오. 계속 그 멘트를 집어넣고 있고요. 일기예보를 집어넣으니까 그 북한 군인들이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군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탈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 공작관 TV에는 안 올리는 이유가 채널이 2개 중에 하나가 또 폭파될 수가 있으니까 채널을 한 개를 살리려고 일단은 2개 중에 한 개만 올려놓고 있고요. 요게 한 달에 한 200만 원 깨집니다. 이 전파 사용료가요. 북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그 방송 낼 때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됐다 이런 걸 방송을 냈는데, 그 방송이 나가니까 이제 북한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 지도자를 바꿀 수가 있구나, 국민이 투표해서 투표로 뽑네, 이런 이제 내용들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김정은이를 갈아치우자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휴 힘들다. 씨. 자, 폭스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한국을 제외한 동맹국 정상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외교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을 비난했어요. 이스라엘을 규탄해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규탄한 나라는요, 중국,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친이란 민병대, 후티 반군, 헤즈볼라, 대한민국, 이재명 이렇습니다. 그 G7이 대부분 유대 자본으로 돌아가는데 이재명이 G7 가기 전에 이재명이 외교부가 이스라엘을 비난했다는 거는,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 캐나다와 트럼프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재명이 빨리 관타나모 보내라, 대북제조 위반으로 빨리 체포하라, 뭐 그렇게 압력을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대선 2번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재명이가 조만간에 대북제조 위반으로 잡혀갈 것 같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것은요, 중국 치기 전에 격까지 치는 작업입니다. 헤즈볼라 제거, 후티 반군 제거됐고요, 하마스 제거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란 제거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란산 에너지가 중국으로 안 들어가니까 완전 씨가 마른다고. 그러니까 올 연말 내년 초 중에 이제 북한을 접수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재명이 제거 작업이 들어가겠죠. 자, 지금 외교부 대변인이 논평이 중동 정세 악화시키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경고를 했고요. 이재명이는 군부대 찾아가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경찰한테 도둑 잡지 마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마약 수사팀한테 야 마약 사범 잡지 마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도른 놈이에요. 도른 놈. 돈놈이라고. 미친놈이라고. 미친놈이 지금 대통령이야. 정말 진짜예요. 아니 국민의힘도 이제 부정선거 밝혀야 되는데, 쟤들도 뭐 같은 패거리니까 그 이야기는 요 뒤쪽에 나옵니다. 자, 23일부터 한국산 가전, 자동차, 철강,
이런데 지금 관세를 때립니다. 50% 관세 때리면은 안 팔리겠죠. 그 뭐 민노총 매일 정치 파업하고 전기요금 인상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노동 악법 만들고 뭐 52시간제 노랑봉투법 여차하면 사업 그 사장 잡아가고 뭐 체포하고 구속하고 뭐 그런 거 하니까는 기업들이 다 그냥 공장 폐쇄버리고 떠난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 휴업하니까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재명이한테 가서 따져야지. 왜 여기서 공장 제대로 돌리라고 하면 뭐해. 맨날 저기 공장이 적자인데 돈 더 내놓으라 하면은 그 강도지. 자, 그 포항에 계시는 분들이요. 민노총한테 야, 너가 그좀 그만해라. 너가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는데 그 몇천만 원씩 더 내놓으라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야, 이제 이재명이 때문에 공장 지금 다 미국으로 떠나게 생겼는데 너까지 공장 없어지면 너도 알거지 되고 우리도 알거지 되는데 좀 그만하라고 여러분들이 자제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기 남편이 민노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좀 뭐라 하십시오. 민노총을 갖다가.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가지고 핵시설을 완전히 폭파시켰고요. 탄도미사일 시설 다 폭파됐습니다. 그리고 정유시설, 가스시설도 완전히 폭파됐고요. 이스라엘의 공습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이란군 수뇌부를 20여 명을 제거했어요. 그 총사령관부터 뭐 참모총장, 뭐 합참의장 등등 싸그리 다 죽었어. 한 방에. 걔들 집에 자고 있는데 그 아파트 창문에 미사일인지 드론인지 뚫고 들어가지고 그 자폭해가지고요. 야, 정교하게 그렇게 죽여버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에너지 시설을 이제 모두 폭파시키고 국방부 건물, 외교부 건물, 경찰청 건물 등 중앙 공공기관 건물을 완전히 이제 폭파시키고 있어요. 그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이란 국민들은 해방되었다고 지금 화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참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과 이제 국경을 접한 이란의 어느 한 지역에서 진도 4.3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여기 비밀기지가 부서졌겠죠. 뭐 뜬금없이 지금 지진이 왜 일어납니까? 자, 이란산 에너지의 약 90%가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시장 가격보다 한 30% 저렴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싼 이란산 기름을 갖고 와가지고 정제를 해가지고 국제 정제유 시장에다가 헐값에 그냥 풀어버리니까 한국의 정제유 수출이 급감을 했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유동성 위기가 왔고 롯데타워 뭐 담보 잡고 어쩌고 뭐 그랬는데 이제 중국은 에너지 부족으로 중국 내 모든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중국산 제품의 수출 단가가 폭등해 가지고 국제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훨씬 더 비싸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이 안 되겠죠, 제품들이. 그리고 에너지 부족으로 중국 내 공장이 가동 중단되고 줄부도 나고요. 올해 겨울에 수억 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댐도 붕괴하고 저수지 붕괴되고 자연재해 복구가 안 되고 중국 내 산업 설비 모두 파괴되고 뭐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복귀하나 복귀하지 않냐 그 의미 없다. 그래야 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대중관세 30%에서 55%를 인상을 했고요. 반면에 중국은 대미관세 10%인데 그대로 현상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히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를 이겼다고 자꾸 자랑하고 다니니까 트럼프가 야 처음부터 다시 해. 그래가지고요 시진핑이가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야 너가 딸내미 저기 하버드 다니지 중국 공산당 간부 자식들 전부 다 미국에서 대학 다니는데 전부 다 감옥에 쳐넣거나 뭐 창녀촌에 팔아버리거나 호빠에 팔아버리거나 너희 재산 싸그리 몰수하겠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고 그냥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지금 중국 안에서는 시진핑이가 9월에 교체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고 거기다가 지금 친 시진핑 그룹 안에서도 야 이거 시진핑한테 붙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뭐 후진따오나 뭐 공청단이나 뭐 다른 그 원로들한테 또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애들도 생기고 있고 군벌들끼리 지금 이제 또 그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지금 막 경쟁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전 터질 겁니다. 연말쯤 되면. 자 트럼프는 야 중국은 히토류 공급 우리는 중국 유학생 수용하겠다 협상 완료 이랬어요.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 중국 공산당 간부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있는데, 걔들이 인질이다. 그리고 지금 그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부품 전부 공급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셧다운 되겠죠. 그러면 올 연말쯤 되면 전기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그리고 전기차 다 망하면 뭐 전기차 하나당 배터리가 반도체가 한 200에서 300개가 들어가는데, 전기차가 망하면 반도체 업체 망하고 뭐 배터리 업체 망하고, 그러고 뭐 전기전자 뭐 줄줄이 그냥 줄부도 그냥 올 연말 되면 끝난다. 자, 시진핑이가 미군이 대만에 주둔을 해도요, 시진핑이가 입도 뻥끗 못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입도 못 열고 있다. 그거는 그렇고, 지금 트럼프가 골든돔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천조를 투입해 가지고 우주에서 미사일로 중국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뭐 신의 몽둥이 이런 거 보셨죠? 우주에다가 텅스턴 막대기 띄워놨다가 그냥 떨어뜨리면은 저기 하나당 소형 전술 핵폭탄급의 그런 위력을 갖는다. 그런 건데요. 구소련이 우주에 예산을 쏟아붓도록 만들어서 파산시킨 스타워즈 전쟁도인데요. 이거를 지금 뭐 한다고 하니까 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제력이 박살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되고요. 미국에 대적하다가 군비 증강을 하다가 경제가 파산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박살난 중국은 미국과 우주전쟁을 위해서 첨단 미사일 방어망, 위성 등의 예산을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보면은 경제가 파탄나서 내전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복귀하든 복귀 안 하든 상관없다. 구소련 해체하던 작업을, 그 스타워즈 계획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이거는 골든돔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이제 파산시키는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쯤 되면은 중국이 아마 완전히 마비가 될 겁니다. 자, 하버드는 중국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이다. 시진핑 딸도 가명으로 다녔다고 했는데요. 미국은 지금 중국 공산당 간부 자녀들과 그들의 재산을 지금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준석이가 하버드 나왔다고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요. 이준석이가 중국어를 잘한대요. 이거 중국어 언제 배웠지? 문재인이한테 이렇게 90도 깍듯이 인사하고, 문재인이가 이준석이 그만 비난해라. 이준석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 대선 후보로 나오니까 이준석이가 당대표 할 때 당무 거부하고 집을 나가버렸죠. 그래가지고 안 돌아오고 하다가 이제 뭐 극적 화해하고 했는데, 이준석이가 윤석열 꼴 좋다, 탄핵되고 하니까 꼴 좋다 하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버드를 나왔으면은, 하버드가 중국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 같으면은 이준석이가 뭐 노무현이 장학생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한창 돌았는데, 그러면 이준석이도 중국 공산당이 키운 건 아닌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파면된 윤석열 이전 보수해서 파문해야 된다 뭐 이랬고요. 그리고 이준석이는 박근혜 키즈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친중 인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보수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은 다 친중으로 맞춰져 있고 친중 인사들을 많이 꽂았는데, 그러면 중국 공산당 쪽에서 이준석이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밀어 넣어 가지고 박근혜 퀴즈로 포장을 해 가지고 뭐 그렇게 키웠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준석이를 띄우는 게 조중동 아닙니까? 조중동이 다 중국하고 연결돼 있죠. 한국의 언론사 뒤에는 민원연, 민주노총, 그 뒤에는 북한, 중국, 민주당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준석이도 중국 공산당이 키운 트로이 목마라고 뭐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굽니까?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하고 윤석열 탄핵시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는 뭐 그 집안 자체가 완전 자익 집안이고, 그 장인 쪽 장인이 중국 인민일보를 한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그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배포하고 뭐 그런 사업을 했으니까 한동훈이는 뭐 친중이라고 이미 다 밝혀졌고요. 자, 국힘 비대위원장을 권영세가 했는데 왜 권영세가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권영세가 양력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01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을 졸업했네. 행정학 석사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방문 연구원. 하버드. 그러면 중국 공산당하고 하버드하고 이렇게 권영세하고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자, 권영세 주중대사 시절 가족법인이 중국 사원 무수한 대가로 뭐 200억 수령했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떴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승복 외친 권성동 권영세. 이 보니까 권영세가 천주교고 스테파노야. 로마 가톨릭.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저 권성동이도 세례명이 요셉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고요. 그 이준석이도 종교가 천주교네. 세례명이 안드레하고. 이준석이도 종교가 누구야? 한동훈이도 종교가 천주교네.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지금 조중동이가 한국의 친중 언론들이 지금 차기 보수 지도자로 한동훈이 이준석을 밀어 올리는데, 그러면 얘들이 전부 다 보니까는 가톨릭 신자고 중국 공산당하고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이게 봐야 되니까, 이 예수회나 중국의 공산당이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한국의 보수를 괴멸시키는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의 종교를 보면 김영삼이 개신교인데 완전히 그 친좌파였죠. 그리고 김대중도 천주교고 토마스고 친중 친북 정권이었고, 노무현도 천주교 유스토 친중 친북, 이명박은 개신교 친미 성향이었고, 박근혜는 천주교 율리아나 친중 반일, 친북은 아닌데 친중 반일이었고, 그 문재인도 천주교인데 디모테오 친중 친북 반일.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 뭐 불교 신자도 있고 무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상하게 한국의 대통령들이 천주교가 많고 천주교 신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친중 친북 반일, 중국 공산당의 어젠다를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지금 나경원이 보니까 나경원도 천주교네. 아셀라고 세례명이. 안철수도 천주교네. 하상바오로. 오세훈이 천주교 스테파노. 심상정이 천주교 마리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 그 지도부들 뭐 4선 5선 이런 정치인들 보면 전부 다 이 천주교야.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교도 있고 불교도 있을 텐데. 자, 서부지법에 걸린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로마 추기경 복장을 하고 대가리를 한 이 바포메 사탄의 머리를 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 저울을 든 이 여자 여신을 갖다가 뒤에서 감싸고 있고, 이 오른손에는 가면을 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재판장들이 전부 예수의 하수인들이고 사탄 새끼, 마귀 새끼들인데, 이제 뭐 예수에다가 이제 충성맹세를 했는데 가면을 쓰고 있다. 재판은 한국의 사법부는 우리가 먹었다. 뭐 그런 거를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로마 가톨릭 예수의 뭐 얘들이 지금 나치를 이렇게 하이 히틀을 하고 나치 찬양하고 그랬어요. 예수의 비밀의 역사를 보면요,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배후가 예수회다.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조직이 있다. 뭐 이랬는데, 이번에 그 미국 민주당도 그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많아요. 그 바이든도 천주교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되냐면 중국 공산당, 예수회, 미국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 한국의 국민의힘의 수뇌부, 중국 공산당 중앙선관위, 그래가지고 걔들끼리 돌아가면서 나눠먹게 한 거야. 부정선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를 절대로 안 파헤치고 파헤치지 못하게끔 아예 그 사전에 각서를 받은 다음에 각서대로 안 하면은 민경욱 의원처럼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 흘러가는 거예요. 자, 임진왜란과 예수의 선교. 이거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전부 십자가 들고 왔다고. 십자가 들고. 자, 유럽에서 있었던 위그너 전쟁. 이게 이제 예수의 애들이 개신교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는 그 전쟁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30년 전쟁은 독일의 개신교 신자들을 예수의 애들이 다 이렇게 사륙하는 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있었던 전쟁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의 애들이 판을 깔아가지고 개신교 신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뭐 전부 다 그런 공작이었고, 거기서 버티다 못 버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개신교 국가를 만들고 헌법에다가 개인의 자유를 집어넣어가지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헌법이 나오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유럽에서 이 개신교 신자들이
이 로마 가톨릭에 저항을 합니다. 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에 저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존 노크의 통치론이 나온다고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억압하면 안 된다. 그런 책들도 나오고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 뭐 이런 책은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저항 이론의 창시자인 조지 뷰캐넌이라는 목사님이 뭐 그런 책을 쭉 썼는데 거기 보면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짐승이니까 끌어내려 가지고 쳐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그런 게 나중에 존 노크의 통치론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 가가지고 미국의 헌법에 들어가면서 개신교 국가가 되고 헌법에 개인의 자유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개신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승만을 만나 가지고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그 어마어마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천주교 신자들이 여당 야당의 핵심 인사가 되고 하는 게 이 어떻게 보면 1517년 종교 개혁 이후로 있었던 신교와 구교의 그런 전쟁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자, 트럼프가 바이든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임진왜란 때도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냐면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 일본 가톨릭 신자가 한 20만 명이 넘었어. 그리고 이제 걔들이 돈도 많고 뭐 무기도 최첨단이고 하니까 자기가 권력을 뺏길 것 같으니까 얘들을 소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야 저 만주로 가라 해가지고 야 만주로 갈 테니까 길 좀 비켜달라 해가지고 만주로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걔들을 소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본의 기독교 로마 가톨릭 예수의 그 세력을 소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거를 임진왜란을 기획하고 뭐 시작했다는 뭐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수사 명령을 했어요. 행정명령 사면 서류 누가 작성했나 이거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 핵심 돈줄을 쥔 사람들이 줄사표하고 도망가고 있다고 나왔고요. 트럼프 이제 불체자 추방에 도전한 현역 국회의원 17년형 동행한 시장도 수갑 이번에 상원 의원도 그냥 다 잡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FBI가 지금 미국에 폭동 일으키는데 뒷돈 된 애들 추적하니까 조지 소로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온 걸로 보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야당에 미국 자금 1억 달러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한국의 야당에는 미국 자금이 안 들어갔을까요? USAID가 한국의 중앙선관위하고 MOU를 맺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부정선거 FBI가 수사를 하면서 USAID 자금을 추적하다 보면 한국의 AU의 중앙선관위도 같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판을 좀 키우는 게 부정선거 감시단이 원래 이번 주에 그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로 한 주 미루면서 트럼프의 책사 배넌 스티브 배넌도 참석하고 트럼프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고든창 변호사도 참석을 한다는 거는 이 판을 키워가지고 한 방에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로마 가톨릭 예수회하고 시진핑이가 밀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우주협정을 맺고 사드 배치하고 미국의 우주기술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한국이 중국을 때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확 발전한다고. 그러니까 겁에 질린 중국 공산당이 그 2016년 8월 15일 날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자마자 새누리당의 초선 의원들이 달려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자진하야하라, 사퇴하라 뭐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니까는 이제 권성동이가 앞장서 가지고 권성동이가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켜 달라고 요청하는데 얘가 보니까는 로마 가톨릭이고 요셉이고 권성동이가 윤석열 대통령도 또 그 탄핵을 시키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하고 중국 공산당하고는 아주 친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그 윤석열은 죄송합니다. 윤통은 왜 제거되어야만 했냐? 그 박근혜 대통령은요, 예수회에 의해 가지고 공개 처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 미국하고 그 한미 우주협정을 맺고 중국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 윤통은 왜 공개 처형됐냐?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를 지금 한반도에 사실상 상시 배치를 하도록 협정을 맺었어요. 한반도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이 뭐냐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폭격기가 한반도에 이제 수시로 이제 들어오고 사실상 상시 배치되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불편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이 중국 공산당하고 연관이 있다고 계속 의혹이 나오는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했고 실제로 또 탄핵시키고 그리고 지금 저기 권성동이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고 권영세도 파면시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앞장선 거 아닙니까? 길 열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회가 불편해하고 중국 공산당이 불편해하니까 한국의 예수회 멤버이자 저기 예수회 컨트롤 영향권 안에 있는 혹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안에 있는 권성동이, 권영세 이런 애들 동원해 가지고 윤통을 갖다가 공개 처형한 겁니다. 한나라당은 중국 공산당하고 이미 2009년에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준석이가 파면된 윤석열, 야 이제 보수해서 파문해야 된다. 윤석열 꼴 좋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게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이 예수회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걔들의 아바타라고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국힘 해산 사유 차고 넘쳐 위헌정당 심판권 했다. 2009년에 중국 공산당 일중대가 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전원 사퇴하면요 국회가 해산되는데 얘들은 그 밥을 빌어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은요 107명이 전원 사퇴를 못하겠죠. 자, 그러니까 얘들이 부정선거하고 공범인 게요 2002년 3월 6일날 선거할 때 이재명을 찍은 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했다. 그때는 그랬다고. 그러면 공직선거법 158조를 야 이거를 제대로 지키라고 해야 돼요.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1년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그러니까 그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다가 투표 감독관 개인의 도장을 찍으면요 저런 범죄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고, 추적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야 이거 도장 찍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고 있다고. 그럼 월급을 왜 받아요? 선관위 공무원들은 바보만 있습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야 똑바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걔들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야. 그냥 자기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뭐 미국 민주당, 한국의 국민의힘,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한국의 선관위 공범이에요. 공범. 한 몸이라고, 한 몸.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고 이번에는 국힘이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나눠먹기 하면서 중국한테 한국의 국익을 그냥 다 넘기는 겁니다. 이 다 공범이라고. 공범. 이재명이만 나쁜 놈이 아니고 나경원이 권영세 다 공범이라고요. 자,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기표용지 신고하니까 선관위가 자작극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야 투표용지 바코드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바코드 확인을 안 한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MBC 개표 2시간 만에 이재명이 당선 확률 90.6% 이런 발표를 했고, 부안 사전 관내에서는 이렇게 갈라진 쌍쌍바 투표용지가 나오고, 그리고 3,000장 연속으로 이재명이한테 기표된 투표지가 터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싸우질 않아요. 국민의힘이. 왜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서약서의 부적절한 문구 도마비 해가지고 2023년 기사인데, 만약 단 하나라도 어길 경우에는 당에서 공정성 경쟁 및 선거 결과 승복 서약서,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래. 부정선거가 있어도 아가리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 단 하나라도 어길 경우에는 당에서 결정하는 그 어떤 처분도 수용할 것이며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관위위원회 기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선관위하고 부정선거에 국민의힘의 중앙 지도부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지금 김문수 캠프의 장동혁이, 박태출이, 김재원이, 이 양반들도 김문수 후보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어차피 내각제 세력에서 파견한 인물들이고 다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 2중대, 1중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공범이에요, 공범, 부정선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야, 뭔가 이상하다 싶어도 야, 이상합니다. 말을 못하는 게, 말하면은 야, 너 인마 다시는 여기서 공천 못 받아. 그렇게 찍어 누르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공범이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도라는 것은요, 비겁하고 무능하고 자기 생각이 없는 좀비입니다. 여러분, 나는 중도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기회주의자라는 이야기예요, 중도라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중도라 하면요, 이거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등에 칼 꽂을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 옆반 애가 우리 반에서 몰래 와서 투표해요 하니까, 야, 닥쳐, 이 극우 새끼들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국민의힘이에요. 자, 재지은 대통령은 벌받아야 한다. 이거 아까 이재명이가 이야기했죠. 2016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헌법 84조 지금 대북 송금으로 지금 고발됐죠. 이재명이 이화영이가 지금 징역 7년 8개월 받았는데 2019년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송금 유죄. 그리고 이재명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상태. 그러면 재판 받아야지. 그리고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외환죄로 고발됐는데, 외환죄는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재무부, 국무부, 유엔 총 3곳에 대북제재 위반으로 고발됐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5, 2397호 정면 위반입니다. 조국이가 헌법 84조 재직 중 소추만 불가능, 수사는 가능하다. 이재명아, 너 수사받아라. 지금 그래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84조에 보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했는데, 지금 외환죄이기 때문에 수사도 받아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국이가 옛날에 2016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 명이 고생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거 이재명이 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실, 민정수석 지금 날라갔죠. 부동산 투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을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도와줬던 변호인들이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북송금 재판을 했던 사람이 법무비서관을 하고 있고, 대북송금 재판에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 법무비서관을 하고 있고, 지금 사법제도 비서관은 대장동 재판 변호인이 하고 있네요. 이거 완전히 전과대학 동기 아닙니까? 전과대학 동기. 자, 참 범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니까 국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6월 15일에서 6월 17일까지 그걸 하는데요, G7을 하는데 6월 16일 날 출국을 했어요, 이재명이는. 아니 뭐 하루라도 일찍 가가지고 뭐 정상들 만나고 해야 되는데 16일 날 갔어. 16일 날. 이번에 중국이 수출하고 통제하고 있는 시토르 문제 뭐 이런 건데, 중국 까는 이야기 하는데 지금 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16일 날 캐나다 출국을 했어요. 16일 날. 그러면은 초청을 받았으면 첫날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15, 16, 17일 3일인데 16일 날 가면은, 그러면 그 중간에 행사 중간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초청국 대상 양자회담 예정 확정된 게 없어요. 한미일 3자 회담 가능성
확정된 게 없어요. G7 회원국 포함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 예정 확정된 게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연계 등 2차 발언 예정 확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통화는 했는데 축하는 아니고, 참석은 하는데 초청은 아니고, 음주는 했는데 운전은 안 했고, 연애는 했는데 애정은 없었고, 골프는 쳤는데 동반은 모르겠고, 오로지 10만 아는 일을 하는 최고 찐놈 리짜이밍, 정말 대단한 인물이네. 부선 누님이 반할만 하네. 이 지금 전 국민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의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 주제가 평화와 안보를 정진하고 외국의 간섭과 국제 범죄,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부정 선거 개입,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주제하는데 이재명이가 첫 번째 주제는 딱 싸그리 피하고 갔네. 지한테 불리한 이야기 나오니까. 그리고 이번에 주제가 이 필리핀을 막 괴롭히니까 G7 애들이 나가, 야 필리핀 왜 괴롭히노? 중국 맞짱 합떨까? 이건데 지금 한국은 중국 옆에 붙어 있어. 지금 여러분 이거 상태 심각한 겁니다. 전 세계 유대인을 갖다가 지금 적으로 만들었고요. G7을 적으로 만들었어, 한국이. 이재명이가 국제선거감시단, 미 보고 임박, 가짜 대통령인 줄 미국도 안다, 뭐 이런 현수막이 붙었고, 미국 민주당이 한국 민주당에 조언하고 지시하고 있다. 자, 미국 민주당 세계주의자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국권이 벼쳐라. 한국은 더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한미동맹은 승리할 것이다. 아까 보여드렸죠. 베네수엘라에 미국의 그 USAID 자금이 1억 달러가 들어갔고, 미국의 USAID하고 지금 한국의 중앙선관위 AWAB이 이제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공범입니다, 공범. 자, 국민이 뽑았다는 착각, 차별성 웃고 있다. 국민 주권정부, 국민 추천제 이랬는데,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도 국민 참여형 인사제를 했고요. 특히 에르도안 독재자죠. 시민 참여형 포럼을 했고요. 열린 포럼이라더니 실상은 충성 편성표 재탕이었다. 그리고 이란도 시민 종교인 혁신위원회 이런 걸 했고요. 북한도 명망 인사 추천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원했다. 이거는 인사권자의 내정 합리하고 집단지성의 발굴, 이 말은요, 비판 세력 무력화 및 대중동원, 참여형 정부, 참여정부 있죠, 노무현이. 실질 권력은 폐쇄형 검증 시스템에 집중. 그때 뭐 코드 인사라고 막 나왔죠. 투명한 절차, 정치 성향에 따른 선별적 배제, 뭐 실제로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베스가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대법관을 취임날 대법관 3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죠. 통과를 시켰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게 뭐예요? 지금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가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이 지시한다는 거야. 돈 먹이고. 자, 아이고 힘들다. 아무튼간에 공유 여러분, 점점 힘 좀 내시고요. 미국에서 부정선거 밝혀지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이달 말까지 좀 기다려 보시죠. 조금 힘내시고요. 자, 책 좀 사십시오.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여기 추천을 했고요. 저자 재미교포, 저자 안재철 대표로 이렇게 축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한국 프레스 센터 사이에 보면 서울 파이낸스 빌딩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그걸 하고 있어요. 저기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전. 이 사진전 때문에 민노총이 지금 광화문에 못 들어온대.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을 좀 지킬 수 있게끔 요 자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고요. 460페이지입니다. 금액 16만 원이고, 재미교포 안재철 대표가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를 돌면서 20년 동안 2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사진을 5만 장을 수집해가지고 그걸 전부 칼라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이고,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입금하시고 010-2130-9642번으로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허에서 맨주먹으로 일어선 나라, 조선일보 지면지에 1면 2면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거든요. 이거 제가 영상 걸어 놓을 테니까요, 보시고요. 책 좀 사시고 저희도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